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노아빠입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 영상들을 쭉 보다가 제 알고리즘이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제가 평소 때 경제, 돈 이런 거에 관심이 요즘 많다 보니까 주로 알고리즘에 저한테 링크가 뜨는 것들이 주로 그런 관련된 영상들이 많은데, 특히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특히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40대가 되어서 일찍 실직해서 이제 가장인데 도대체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영상이 링크로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겠구나. 내가 만약 40대 초반에 그렇게 이런 다양한 준비들을 해놓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할 때도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40대가 되었을 때, 딱 40대가 되자마자 저도 그 당시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0원이었는데 그때 문득 느껴지는 그 두려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나는 지금이 내 삶의, 어떻게 보면 내 커리어의 정점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최대치로 달리고 있는 이 상황에 내 은행 잔고가 0이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럼 나는 도대체 지금보다 소득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 같아요. 그날부로 바로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시작하는 건지라고 막 찾아봤던 기억도 납니다. 그때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누구나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는 어떤 사람이나 그런 계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 채널을 고민하다가 결국 하는 게 맞겠다, 유튜브 채널 한번 운영을 해보자라고 결심을 하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튜브 채널, 다니쌤이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다니쌤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우연히 그 당시 알고리즘에 떠서 봤는데 제가 공감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그 당시 제 생각, 40살이 되었던 저에게 뭔가 그분이 해주시는 다양한 조언들이 팍팍 꽂히는 거예요. 예, 그래, 저렇게 삶을 설계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한동안 그분을 정말 스승처럼 여기고 그분 유튜브 채널을 거의 다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 유튜브는 하는 게 맞다. 왜냐면 다니쌤이 초창기에 유튜브 채널을 40대, 50대, 심지어 60대 분들도 꼭 하셔라라고, 벌써 그게 한참 전이죠. 한 5, 6년 전에 벌써 이미 그런 영상들을 정말 많이 만드셨는데, 시간을 지나고 보면 그게 진짜 맞는 말씀이셨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스승과 같은 분인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요즘에 도서관을 정기적으로 일요일 날 다니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우연히 다니쌤 책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만 늘 봤지 책은 읽은 적이 없었는데, 책이 있길래 빌려서 읽었습니다. 40살의 돈 공부라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돈에 관해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쓰셨을까가 궁금해서 얼른 신나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돈과 관련된 조언을 하는 분들의 책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유사하게, 그분들이 무슨 서로 커뮤니티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너무너무 비슷한 종류의 조언들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특히나 가장 먼저 우리들의 생각을 깨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다니쌤도 앞부분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본인도 그랬는데, 돈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냥 돈이라는 것은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아쉬운 정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혹은 돈만 열심히 모으려고 막 돈 하면 뭔가 안 좋은 이미지라고 여겨지고, 돈이 뭔가 우리의 행복을 대신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미지, 뭔가 돈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계속 강화되오다 보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돈은 그냥 꼭 필요한 정도만 있으면 되지, 너무 무리하게 많을 필요까지 굳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니쌤뿐만 아니라 많은 돈에 관련돼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 생각을 깨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은
있을 때, 우리 주변에 늘 있을 때는 잘 못 느끼는 거죠. 우리가 돈에 얼만큼 많이 의존하고 있는지를 잘 인지하지 못하다가 한 번 돈이 없어 보면 이제 안다는 거죠. 돈이 만약에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이 중단되거나 혹은 줄어들게 되면 바로 체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은 우리의 삶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데, 그걸 늘 우리가 월급이 같은 돈이 들어오고 항상 고정적인 수익이 확보되던 한 20대, 30대, 40대 때는 그 중요성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늘 우리 공기처럼 우리 주변에 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돈은 어느 순간인가 나의 노동력과 함께 줄어들게 돼 있고 어느 순간인가 바로 0으로 제로가 되는 순간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 순간이 되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신 분들, 다니쌤도 과거에 7억의 빚을 지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사업에 실패하면서. 그게 본인 30대였어요. 그러니까 30대 때 7억이라는 빚을 얹고 막 거의 노숙자 생활 비슷하게 그런 생활을 하셨던 분이라, 그 당시 돈에 대한 중요성, 돈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남들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그걸 경험한 거죠. 그래서 돈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을 완전히 다 파괴할 수도 있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 돈에 대한 인식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죠. 남들보다 빠르게요. 그래서 그 빚도 되도록 빨리 갚을 수 있었고, 그 뒤로 그 갚았던 탄력을 이용해서 지금의 다니쌤이 될 수 있었다라는 점인데요. 저도 책을 많이 읽으면서 늘 그 생각을 해요. 내가 돈에 대해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저는 가장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데, 그 책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꼭 읽어볼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돈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깨주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기도 하지만, 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속성 때문에 그 돈의 속성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돈을 내 주변으로 끌어모을 수 있다는 게 이제 돈의 속성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도 그럴 것이, 돈은 우리가 중요하다고는 여기지만 우리는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이곳저곳에 많이 쓰거든요. 나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냥 자기가 뭔가 물건이 사고 싶거나 뭘 먹고 싶거나 하면 그냥 흔히 자기가 가진 소중한 돈을 그냥 물건을 사는데 막 쓴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가진 생각과 다른 행동인 거죠. 나는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정작 물건을 살 때는 중요하지 않게 막 써버리는 그런 소비 습관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돈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고 돈은 나에게 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쓸 때 잘 생각해서 써야 되겠구나라고 내 스스로의 생각을 바꿔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돈은 나에게 계속 떠나가기만 할 뿐이지 나와 나의 근처에 모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가 돈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혹은 최근에 내 주변으로 이렇게 돈이 조금씩 모여드는 거를 제가 이제 경험하면서, 그래,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인지하느냐, 내가 정말로 돈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 돈을 함부로 쓰려고 하지 않고 내 주변으로 끌어모으려고 하겠구나라는 것을 요즘에 제가 점점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 돈의 특징 중 아주 강한 돈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강한 힘으로 주변에 있는 돈들을 끌어당긴다라는 점이에요. 그런 거를 저는 꼭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강한 힘으로 끌어당겨보고 싶어요. 그게 바로 자본의 힘인 거죠. 그래서 제 꿈이 자본가가 되는 것인데요. 자본가라는 것은 자본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본의 힘, 그러니까 돈의 힘이죠. 돈은 분명히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돈의 힘을 늘 빌리기만 했거든요. 저만 해도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잖아요, 은행으로부터. 돈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늘 이자를 갚아야 되죠. 난 언제나 돈을 빌려서 이자를 주기만 했는데, 내가 가진 돈이 언젠가부터는 주변에 있는 돈들을 이자를 끌어모은다든지,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면 아파트 월세를 끌어모은다든지, 혹은 내가 주식을 사게 되면 주식이 오르면서 그 수익금을 끌어오는 거죠. 계속. 그 자본의 힘을 저는 정말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바꾸고, 제가 돈에 대한 생각을 40대 초반부터 바꿔나가기 시작하고 한 10년을 살아보니까
과거에 10년을 살았던, 돈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않고, 아, 돈은 뭐지? 그냥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뭐 그런 건가? 라고 살았던 30대부터 40대까지의 저의 삶. 그리고 아, 돈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돈은 힘을 가지고 있고, 돈은 내가 숨 쉬듯이 내 주변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식하고 내가 소중히 여겨야만 내 주변으로 모이고, 그런 모인 돈들은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한 10년을 살았더니 정말로 돈의 힘을 느끼게 되는 그런 기분을 요즘에 조금씩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돈의 힘은 앞으로 점점점 강하게 내 주변에 있는 돈들을 끌어당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가졌던 그런 불안감처럼 아,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돈에 대한 내 고정관념이 혹시나 옛날처럼 돼 있지 않나? 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내가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만 가지고 있지 않나? 아, 주식 투자하면 망한다던데?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지 않은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책을 읽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제 스스로 느끼기에 왜 중요하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나의 고정관념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주변에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잘 안 바뀌어. 나란 사람이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가 한마디 딱 한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나보다 인생을 먼저 산 사람들, 나보다 훨씬 더 성공한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진지하게 꾸준히 같은 이야기를 저에게 계속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책을 읽게 되면.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상 같은 걸 보면 생각을 깊게 하게 되지 않거든요. 그냥 귀를 열고 듣는 거지. 근데 책을 읽으면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되게 신기한 건데, 계속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생각이, 그 고정관념,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고정관념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예, 금이 가기 시작하고 점점 내 생각에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 보면 내가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네? 라고 변화하는, 그런 변화의 계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주변에 그 누가 이야기해도 듣지 않던 내가, 절대로 변하지 않던 내가 책을 읽음으로써 점점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는 당연히 현실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내가 행동이 변하니까요. 예. 생각이 변하게 되면 이제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 그래, 돈을 좀 더 소중하게 여기자. 그리고 돈을 좀 더 그 필요한 존재, 좀 더 소중한 존재, 그리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떼고 돈이 진짜로 어떤 것인지 정말로 그 자체를 바라보게 되면 훨씬 더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 그리고 돈을 좋아하게 되죠. 예, 돈을 정말로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아, 이거 진짜 내 친구 같은 존재, 동반자 같은 느낌으로 대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얼마 전부터 은우가 이제 중학생이 되었는데요. 은우에게도 그런 돈에 관련된 경제관념을 잘 교육해 주는 게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런 걸 못 받고 자라다 보니까 제 삶에 제가 꼭 갖춰야만 하는 그런 경제관념이 없다는 게 나이가 드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은우에게 그런 경제관념을 잘 교육시키고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용돈을 주면서 용돈의 일부를 무조건 저축하는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그 돈이 어떤 힘을 가지게 되는지를 나중에 10년 뒤에 느끼게 해주려고 지금 조금씩 본인의 용돈 중에 일부를 계속 떼어서 그쪽으로 보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보내는 그 돈은 너가 저축하는, 무슨 저축해서 뭘 살라는 게 아니라 돈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라고 훈련을 계속 시키고 있어요. 그 힘을 키우는 훈련을요. 그래서 그 돈의 힘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본인의 나이가 한 30쯤 됐을 때 한번 보라고요. 화초에 물을 주듯 키운 본인의 그 돈의 힘이 과연 30대가 된 은우에게 어떤 식으로 힘을 주는지를 한번 느껴보았으면 좋겠어서 그 훈련을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도 그 힘을 느끼게 되면 앞으로의 삶을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하시거나 혹은 나이가 들어서 돈에 대한 불안감, 아쉬움,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생각을 조금씩 바꾸어가면 어떨까. 예, 돈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고정관념을 깨긴 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책도 읽어가면서 조금씩 그걸 깨가신다면 분명히 본인에게 돈이 이제 거꾸로 늘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기만 했던 돈들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저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더 버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저도 돈을 30대보다 40대 때 훨씬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많이 벌어도 기본적으로 내가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많이 번 만큼 다 나가더라고요. 다 쓰게 돼요. 이거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분명히 예전보다 돈이 내가 월소득이 뭐 한 2배 이상 늘었는데도 통장엔 늘 0원이거든요. 늘 0원이야. 희한해. 마법 같아.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내가 돈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이에요. 돈이 모이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 돈을 그렇게 여긴 거죠, 그냥. 예, 언제나 뭐 그 돈은 내 주변에 있을 거니까 항상 내가 나에게 돈이 오면 다시 돌려보내는 방향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통장에 늘 어느샌가 돌아보면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모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처럼 생각을 바꿔서 지금이라도 그 돈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세우셔라. 예, 돈은 매우 소중한 존재이다.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간단하게 돈에 대한 속성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아까 말했던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란 책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결국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돈이란 과연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만 할까? 그 이야기가 주된 핵심 포인트예요. 예, 부자 아빠가 했던 행동과 가난한 아빠가 했던 행동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옛날에 읽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라는 분들은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나이가 한 40 지나서 읽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정말 다르거든요. 저도 그 새로 또 책을 사서 읽었는데 또 읽으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꼭 한번 오늘 돈에 대한 생각을 한번 다시 하시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